자, 앉아봐. 시험 잘 봤어? 어려웠지? 못 봤어? 괜찮아. 너뿐만 아니라 옆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못 봤다고 느낄 거야.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1등급 4%야, 2등급 7%야, 3등급 11%야. 다 합쳐도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돼. 그럼 약 한 80% 되는 친구들이 다등급 이하를 담당하고 있겠지. 그럼 이 친구들 다 어떻게 느낄까? 시험 망했다라고 느낀다고, 어려웠다라고 느낀다고. 당연히 이 상위 20% 안에 들기 위해 엄청 노력해야 되지만, 아니 그만큼 공부했어? 대부분 안 했다고. 뭘 안 했냐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를 아직 안 했다고. 아직 안 한 거야. 왜요? 아니 5월 말까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6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20번 30번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 그거 모의고사 찾기도 어렵겠다. 그죠? 물론 내가 1등급 언저리 2등급이 돼요. 그 친구들 상관없지. 우리 지금 이 80%에 해당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잖아. 그치? 당연히 개념 공부 열심히 했거나 그 개념이 문제에 적용되는 과정을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해봐가지고 아 이거구나, 기출이란 건 이런 거야를 맛보기 시작했을 거라고. 그게 본인의 것으로 되기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게 점수로까지 반영되기 위해선 또다시 한 걸음이 남았는데 어떻게 점수가 잘 나오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점수가 몇 점이다, 나 지금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돼. 그걸 해버리면 방향이 완전 무너진다고. 이해되시겠어?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만약에 한 70점, 72점 정도 나올 실력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실수 하나 한 거야. 계산 실수. 또 하나 뭘 했냐면 문제를 잘못 읽은 거야. 그래서 이거 틀렸어. 근데 문제는 이거 하나 그냥 틀려버리면 상관없는데 이 문제를 틀리는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야.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멘탈 나가고. 그래서 원래 풀 수 있었던 문제를 또 하나 틀린 거야. 그럼 얘는 12개가 지금 12점이 빠져나갔네? 그럼 원래 몇 점 맞을 수 있었던 거야? 84점이요. 근데 누군가 이랬던 거지. 60점을 받을 실력이었는데 3개를 더 맞은 거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 찍어서. 그러면 이 새끼도 지금 72점인데 이 둘의 상태가 점수가 똑같다고 해서 해야 될 공부가 똑같아? 전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잃어버린 12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미친 듯이 풀어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점수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체크하는 건 9월 정도면 충분하다. 6월은 6월, 7월, 8월 이 3개월을 9월 모의고사 혹은 11월 수능까지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공부로 밀고 나가야 될까를 판단하는 시험이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오늘 제발 끝난 당일에 오늘 넘어가면 안 돼요. 이때 100분 동안 내가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를 복기해야 된다고. 이걸 제대로 안 하시면 단순히 이번 일주일이 아니라 3달을 망하게 된다고. 분명히 너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번 주 일요일 끝날 때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공부하면 3등급 될까요?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 지금 4등급 나왔어요. 제발 3등급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저 어떤 공부해야 될까요? 이러고 있다고. 너 몇 점인데? 저 몇 점이에요? 야, 너 그럼 이거부터 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3개월이 본인에게 진짜 필요했었던 공부가 아닌 잘못된 공부로 시행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고. 9월 때 이미 피눈물 흘려가지고 어떡하죠? 저 그때 그 공부가 잘못된 공부였나 봐요. 그거 알아봤자 소용없다고.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오늘 잠들기 전에 새벽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잠들고 나서 다음날이 되면 내가 100분 동안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를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이 가기 전에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 이따가 해야 될 것까지 얘기해 줄 건데 그거까지만 좀 기억해서 한 1시간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오늘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삼겹살 먹고 하세요, 제발. 알겠지?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로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점수와 등급 제발 신경 쓰지 말아라. 선생님, 신경이 쓰여요. 너무 슬퍼요. 아니, 무슨 보상 심리를 갖고 있어? 너희들이 이번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한 30개는 풀어봤니? 한 50개는 풀어봤어? 무슨 그렇게나 많이요? 아니, 진짜 내 실력 72점 정도 되는 실력이 점수로 72점 이상으로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모의고사 30번에서 50번은 풀어봐야 돼. 오바 아니야. 이 30번에서 50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에 막혔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 넘어가는 순간의 기준을 어느 모의고사라도 어느 순간이더라도 탁탁 나올 수 있게 기계적으로 만들고 실수 절대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내고 그 다음 넘어가는 그 훈련, 정확하게 내가 맞힐 수 있는 것들보다 맞힌 다음에 내가 조금 어렵거나 그래도 할 만한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면서 최대한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그 연습까지 충분히 되려면, 그게 내 몸에 배이려면 30번 정도 풀어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들쑥날쑥이라고. 이 파도 속에서 잘 봤다면 이 정도, 못 봤다면 역으로 갔을 텐데 이걸 이 중간으로 머무르면서 천천히 우상향하게끔 만들어야 돼, 점수를. 그러려면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요. 근데 안 해봤잖아. 근데 무슨 점수에 등급에 신경을 써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럼 뭘 신경 써야 되냐? 님들이 공부한 것들을 확인해.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하라고. 이건 각자마다 다르겠죠. 쌤, 저는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요, 이제 개념 공부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문제 적용하는 과정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에 3점짜리는 다 마치고 한 4점짜리 초반까지는 좀 맞을 수 있나?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4점짜리가 좀 풀렸어요. 근데 나머지는 잘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잘한 거잖아, 이 친구. 왜? 아직 이 정도의 문제를 뚫어나갈 공부를 시작 안 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라니까. 그건 님들이 제일 잘 알지 않나? 이해되시겠어요?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본인 그렇게 못하고 있을걸? 그 다음 두 번째로, 제발 기출 분석합시다. 자, 잘 생각해봐요. 평가원은 자그마치 50만 명이 보는 시험을 출제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잖아. 뭐 대치동에서든 뭐든 그 나름의 스킬 혹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어떤 실전 개념들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들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름 유불리가 생기게끔 문제를 낸다?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능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물론 6월 모의고사 자체는 조금 실험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기출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그려진 그래프 안에서 모든 케이스를 따져가면서 관찰을 하고 조건별로 끊어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풀어왔었던 그 경험으로 기출 분석을 해왔다면 대부분 문제가 일관되게 비슷하게 풀릴 거라고. 안 믿겨? 안 믿기시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6월 6일 현충일에 나름 기출 분석 특강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출 분석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나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딴 거 하지 마시고 우리 3, 4등급 친구들은 어떡하지? 무슨 공부해야 되지? 제발 기출 분석부터 열심히 하세요. 시험 못 봤어도 괜찮으니까 괜히 멘탈 나가지 마시고 이거 두 가지만 좀 기억하고 있읍시다. 알겠지? 바로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봐봐. 첫 번째, 틀린 문항과 못 푼 문항을 다시 풉니다. 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목적이 달라요. 잘 들어 이거. 단원별로 개념 또는 기출 분석, 이거 이제 문제 풀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약점인지 파악하기 위함이야. 잘 들어봐. 내가 만약에 10문제를 틀렸어. 근데 8문제가 실수였단 말이야. 나머지 2문제가 시험에 운용을 잘 못한 거야. 예를 들면 풀 수 있었던 건데 그 자리에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지도 못하고 계속 이 문제를 본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 틀렸던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생각보다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다 틀린 게 아니지. 맞잖아요. 실수를 많이 했던 거고 시험 운용이 잘못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내가 결국 맞춰내겠어? 풀어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푸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푸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이렇게 잘 알려주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알겠지?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꼭 필요해. 시간 무제한 주면 내가 실력이 부족했던 것들도 맞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제한 시간에 맞춰서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봤던 것들은 한 이 정도만 다시 풀어보시고 5분 정도? 이 문제에 시간을 왕창 쓰느라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풀었단 말이야. 아예 보질 못했어. 그럼 이 정도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 보라고요. 그러면 걸러질 거야. 실수했던 문제하고 시험 운용을 잘 못해서 못 풀었던 문제 말고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틀렸거나 못 풀었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해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잘 봐. 여기서 내가 모든 문항을 디테일하게 복귀하라고 했죠. 이게 왜 모든 문항이냐면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풀어봤어? 그럼 이 새끼들 실수한 거 시험 운용 잘 못했던 거 제껴? 그럼 실력이 부족했던 문제들 몇 개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서 맞았던 것들도 다시 봐야 돼. 왜냐면 내가 만약에 9번 문제를 틀렸다고 쳐보자. 9번 문제. 얘가 만약에 속도가 속도 문제가 나왔다고 쳐. 그냥 예를 든 거야. 근데 속도가 속도 쪽에 지금 내가 개념이 좀 약해. 그래서 막 이리저리 돌았다가 뭐 했다가 막 제대로 된 풀이가 아닌 것 같은데 맞은 거야. 근데 대부분 그걸 넘겨버린다고. 본인이 이쪽에서 약하다는 판단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은 문제이더라도 최적화된 풀이가 아니라 뭔가 돌고 돌아서 겨우 맞은 느낌이라면 그 녀석을 꼭 체크해야 된다고. 뭘 체크하냐? 내가 개념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돌고 돌아서 풀었던 건가? 아니면 뭔가 문제 풀이를 많이 못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 녀석을 막 돌고 돌아서 푼 건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당연히 뭔가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던 문제였다면 지금 6월이든 9월이든 상관없이 개념해야지. 그쪽 단원만. 이해됐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개념은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풀이가 좀 약하다고 느꼈어. 예를 들면 이동거리가 나온 거야. 그럼 내 머릿속에는 이게 절대값, 속도, 함수의 적분밖에 생각나지 않았어. 근데 아니죠. 위치 함수의 뭐 y좌표의 차이만큼으로도 충분히 이동거리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그건 문제풀이, 즉 기출 분석이 좀 잘 못 돼서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막 돌고 돌아서 문제를 겨우 푼 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나눠보시라고. 그럼 본인의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이 될 거야. 다시 정리하면 내가 틀렸던 문항, 못 풀었던 문항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왜 푼다고? 내가 실수했던 문항, 시험 운용을 잘 못해서 못 풀었던 문항을 먼저 좀 걸러내려고. 괜찮아.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돼. 나중에 실수 잡을 거고 시험 운용은 어차피 모의고사 한 20번, 30번 풀면서 잡아질 거야. 알겠죠? 그럼 마지막 남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하는 게 남을 거 아니야. 맞죠? 그거 우선 체크해둬. 그 다음에 모든 문항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맞은 것들 중에서도 애매하게 맞은 거 본인들이 안단 말이야. 분명히 알아요. 넘기지 마시고 맞은 것들 중에서 내가 이게 최적화돼서 풀었던 건가를 체크하세요. 그러면 아 이거 9번 좀 애매한데? 11번 좀 애매한데? 14번 좀 뭔가 좀 돌아서 푼 것 같아. 뭔가 특수한 것들 잘 찾아가지고 겨우 푼 것 같은 느낌이야. 체크해 두시라고. 그럼 그런 것들을 모아뒀겠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맞은 것들, 틀린 것들에서 뭘 확인해? 내가 개념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문제풀이가 부족했던 건지를 좀 생각해봐. 개념이 부족하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F'E라는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이 F라는 함수에 식이 없는 거야. 근데 내 머릿속에는 F'X가 2X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고 2를 집어넣는 것밖에 몰라. 근데 아니죠. F'E라고 나왔을 때 함수에 식이 없더라도 이놈의 극한 정의를 통해서 당연히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이쪽의 개념이 생각나지 않아서 잘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 친구는 미분 가능성, 미분계수의 정의 이쪽을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미분하고 대입 이거밖에 없는 거지. 개념 다시 공부해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100분 동안 어떻게 풀었는지 그 날 안에 분석하지 않으면 맞았던 것들도 최적화된 풀이로 풀었던 건지 틀렸던 건 어떤 이유로 틀렸던 건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까먹잖아. 우리가 슬픈 기억은 빨리 잊으려고 하게 된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 전에 꼭 해보십시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한마디 드린 다음에 끝냅시다. 물론 해야 될 것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거 있죠?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그 안에서 내가 뭐가 부족했던 건지 시험 운용과 실수로 틀렸던 것들은 제끼고 내가 실력적으로 부족했던 게 뭐가 있는지 그것들 체크하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 내가 문제풀이 기출 분석이 좀 잘 안 돼 있구나. 이건 개념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거 알게 됐어.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개념은 어떻게 공부하고 기출은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되냐고. 여기서 또 막혔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런 친구들을 조금 위해서 6월 모의고사 이번에 봤던 시험들을 가지고 무료 특강을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별건 아니고 이 기출 분석에 해당하는 건데 5월 달에 한번 제 기출 분석 수업의 첫 번째 수업을 무료 특강으로 좀 진행해 봤는데 나름 좀 좋은 반응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기출 문제를 풀고 분석한다는 걸 아이들은 풀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해설지나 인강을 통해서 배우고 아 나 이거 몰랐구나 끝난단 말이지.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근데 기출 분석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조건들을 봐. 끝! 이게 아니라 이걸 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이 녀석을 해석하고 추론해야 될지 나 이미 알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당연한 것들을 행하는 것 안에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근데 평가원은 이런 걸 매우 좋아해.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분명히 50만 명이 보는 시험인데 매우 특수한 어떤 스킬들이나 기술들로 그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안 내려고 노력한단 말이지. 그러면 일관되게 문제의 조건의 표현을 주는 게 있어요. 야 이런 조건 나왔을 때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걸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김없이 이번 6월 모의고사도 다른 그 전에 기출 문제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풀린다. 일관되게 풀린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좀 제대로 짚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아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보니까 평가원 문제들은 어차피 똑같아. 다 이런 표현들을 주고 이런 태도들을 원하고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추론하고 이렇게 추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구나.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 일관되게 느껴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아 앞으로 나 3개월 동안 9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3개월 동안 딱 이런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방향성이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특강들이 조금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친구들은 대략 3, 4등급 친구들이 될 거야. 쌤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은요 개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공부가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쌤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따로 연락 주세요. 제 개념 수업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시험 점수가 마음에 안 들 거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점수를 가지고 해설 강의를 막 급하게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아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상담을 막 해보면서 나 이제 어떻게 무슨 공부해야 돼 막 허둥허둥 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기억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이것만 잘 해도 나름의 어떤 방향성을 잘 얻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걸로 좀 부족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쉬는 날이잖아요. 6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진행하는 이 6월 모의고사 기출분석 특강 한번 오셔서, 어차피 비대면으로 진행될 거라서 뭐 몇 명이든 상관없어. 그냥 이 시간대만 비워두면 되잖아. 쉬는 날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대 이용해가지고 한번 기출분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방향성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끝나는 시간 안 적어놓은 거는 제가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이 많은데 한 뭐 9시, 10시에 끝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 오시는 분들은 나름 6월 모의고사를 분석 어떻게 했냐면요, 문항별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봤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관점들이 필요했는가를 문항별로 정리한 분석지도 드릴 겁니다. 알겠죠? 고생하셨고 포기하지 맙시다. 알겠죠? 앞으로 이제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올려볼 거고 나름의 분석 영상도 올려볼 건데 같이 보면서 좀 방향성 잃지 말고, 3개월 매우 긴 시간이거든요. 100일 정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없이 공부하시고 나름 성적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